이렇게 대면형 주방을 만들 때는 아일랜드를 충분한 볼륨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애매한 사이즈로 만들면 공간 활용도 뿐만 아니라 수납력도 떨어집니다. 여기는 깊이 1200에 길이 3900에 넉넉한 사이즈인데 맨 우측에 홈파 공간까지 더하면 인면의 볼륨이 무려 5.1m나 됩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입니다. 만약 올해 살 집을 인테리어 해야 한다면 어떤 걸 넣을 것인 것보다 무엇을 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집에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질리고 촌스러워지거든요. 배경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공간에 따라 가구나 소품을 교체해서 언제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집은 웨인스코팅, 두꺼운 몰딩, 화려한 샹들리에까지 앤틱한 요소들이 가득한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디자인 요소가 강하면 정리를 아무리 잘해놔도 집이 산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이 집을 어떻게 단정하게 정리했는지 디자인 소금의 인테리어 디테일을 현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은 현관 디자인은 선과 패턴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예전 현관 사진을 보면 너무나도 패턴이 많았어요. 웨인스코팅 디자인의 신발장 옆으로 앤틱한 문양이 그려진 거울도어가 있고 바닥에도 여러가지 색상과 패턴이 섞인 타일이 적용되어 있었죠. 거울에 비친 현관 조명도 보시면 샹들리에 디자인이에요. 한 가지만 넣어도 포인트가 되는 이런 화려한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산만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각각을 따로따로 보면 고급스럽지만 좁은 공간에 몽땅 집어넣으면 절대로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이런 디자인은 쉽게 질릴 수 있어서 가급적 현관은 선과 패턴을 최소화하면서 단정하게 기획하시면 좋아요. 깔끔하고 유행 타지 않는 현관을 만들고 싶다면 이 4가지 원칙을 지키세요. 첫째, 바탕면을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화이트는 우드 컬러와 잘 맞고 콘크리트 패턴과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기본적이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컬러예요. 다만 너무 하얀색은 때가 쉽게 타고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크림, 베이지, 아이보리 계열의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한솔 필름에 스테디셀러인 클레이 크림을 적용했어요. 웜톤을 좋아하신다면 호불호 없이 적용할 수 있는 필름입니다. 두 번째는 전신 거울이에요. 폭이 600이 넘지 않는 거울을 천장부터 바닥면까지 쭉 이어지게 배치하면 청고가 훨씬 높아 보여요. 거울은 가급적 집에 들어올 때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보다는 현관문을 등지는 위치가 좋아요. 지금처럼 나가기 직전에 외모를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외출할 수 있는 쪽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타일인데요. 최소 600에 1200각 이상의 타일을 쓰면서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 약간의 마블이 들어간 타일을 적용해야 현관의 먼지나 때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여기는 짙은 그레이 컬러의 타일을 적용해서 무게 중심을 잡아줬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발장 하부 띄움입니다. 바닥에서 200 정도 띄우면서 간접 조명을 넣어주면 현관이 확장되고 개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신발장에 간접 조명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있고 없고가 분위기 차이가 큽니다.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센서로 켜지면 반겨주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기분 좋은 현관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현관에 있던 거울 도어는 팬트리 도어였는데 인테리어를 한다고 무조건 전부 다 뜯고 새 걸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내부 선반을 그대로 쓰면서 가구 도어만 깔끔하게 교체해서 현관이 좀 더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몰딩을 없애면서 신발장이나 팬트리 가구 도어를 천장까지 쭉 올려 붙였어요. 이렇게만 해줘도 현관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아까운 복도 공간 200% 활용한 방법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복도 레이아웃을 잡을 때 2가지가 최대 수제였어요. 첫 번째는 벽에 있는 웨인스코팅, 천장의 샹들리에와 두꺼운 몰딩, 바닥에 패턴 있는 타일까지 화려한 장식 요소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두 번째는 1.5m나 되는 넓은 통로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레이아웃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복도의 톤의 매너는 화이트 우드 조합으로 완성했어요. 벽체는 한솔 필름, 베레겐 오크와 가구는 클레이 크림입니다. 청고를 낮아 보이게 만들었던 두꺼운 몰딩은 모두 없애주고 복도의 선을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도어는 12mm 문선을 적용해서 심플한 무드를 끌어올렸습니다.
바닥은 동아마루의 듀오 텍스처 맥스 까사 브라운 모델인데 통로 방향에 맞춰 길게 깔면서 복도가 더 확장되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하게 넓었던 통로는 1300 정도의 폭만 남기고 나머지에 수납장을 설계했어요. 복도가 너무 넓으면 공간이 낭비되고 너무 좁으면 시각적으로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300폭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적당합니다. 수납장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건 깊이예요. 너무 얇게 설계하면 수납력이 떨어지고 떠먹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납할 물건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해서 최소 400 정도의 깊이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선반은 물건의 높이에 맞춰서 언제든 조절할 수 있도록 구멍을 넉넉히 뚫어주시면 좋습니다. 복도에 빠질 수 없는 건 발목등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젠 다들 외우셨을 것 같은데 입구방 사이 벽체에 하나, 주방으로 들어가는 통로벽에 하나, 이렇게 총 2개의 발목등을 넣어서 어두운 밤에도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발목등은 인테리어 할 때가 아니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 계획하시면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있는 가구도를 열고 들어가면 세탁실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도 여기를 세탁실로 쓰셨는데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세제나 청소용품들이 바깥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손빨래 할 수 있게끔 작은 싱크볼이 있긴 했는데 디자인 너무 올드하고 배관도 보기 쉽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이번에 깔끔하게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싹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걸 모르고 주방을 설계하면 아일랜드 기능을 반밖에 못 쓰게 됩니다. 예전 주방은 평소에 비해 굉장히 작은 편이었어요. 요즘은 사용하는 가전도 많은데 수납 공간이 적다 보니 대부분 밖으로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주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천장에 두꺼운 몰딩과 인방이 있어서 청고가 낮아 보였고 후드까지 가운데 떡하니 내려와 있어서 너무나도 답답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우물천장 안쪽으로 거울이 있어서 안 그래도 긴 후드가 더 길어 보이는 총체적 난국의 주방이었습니다. 상하부장도 투박한 디자인에 손잡이가 전부 다 달려 있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주방을 산만하게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방이 구석에 알박힌 구조였다면 지금은 거실과 바로 만나도록 대면형으로 구조를 개선하면서 리빙 다이닝 키친을 완성했어요. 주방 레이아웃을 잡으면서 확인해 보니 다행히 냉장고장 뒷벽을 털 수 있었더라고요. 이 벽을 모두 철거하면서 시원하게 대면형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면형 주방을 만들 때는 아일랜드를 충분한 볼륨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애매한 사이즈로 만들면 공간 활용도 뿐만 아니라 수납력도 떨어집니다. 여기는 깊이 1200에 길이 3900에 넉넉한 사이즈인데 맨 우측에 홈파 공간까지 더하면 인면의 볼륨이 무려 5.1m나 됩니다. 아일랜드 수납도 좀 설명드리면 전면은 모두 서랍으로 구성했는데 서랍 내경 깊이가 500 가까이 돼서 웬만한 것들은 싹 다 수납할 수 있습니다. 안쪽은 서랍과 여닫이를 적절히 섞었어요. 맨 좌측부터 밥솥장과 로봇 청소기, 인덕션 하부에는 서랍, 그 옆으로는 망장을 넣었는데 제품 폭 150 망장처럼 작은 모드를 적용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최소 250 이상의 폭을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300짜리를 넣었어요. 그 옆으로는 식세기를 넣었는데 이렇게 싱크볼과 인덕션 사이에 식세기를 넣으면 상판에 자연스럽게 조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맨 우측은 간단히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게끔 구성했어요. 천장에 펜던트 조명도 추가해서 작지만 분위기 있게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를 만들면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는 통로 폭인데요. 냉장고와 아일랜드 사이는 1200으로 넉넉하게 잡았어요. 그래야 요리하고 있을 때 뒤로 통행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수납장 문도 양쪽으로 열어서 쓸 수 있어요. 아일랜드 상판은 세라믹을 측면까지 감싸서 고급스럽게 마감했고 가구 몸통도 고급 LPM을 적용해서 오랫동안 튼튼하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하드웨어도 내구성이 좋은 블룸 제품입니다. 뒤쪽 수납도 좀 설명드리면 절반은 선반으로 나머지 절반은 서랍으로 구성했어요. 이렇게 아랫부분을 서랍 수납으로 구성하면 안에 있는 진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정말 좋아집니다. 대면형 주방을 설계할 때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 다용도실이에요.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식재료 같은 것들을 쌓아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메인 주방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방 설계할 때 전부 다 확장하지 마시고 이런 보조 공간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간은 홈바인데요. 상판부터 뒷판까지 세라믹을 적용해서 고급스럽게 연출했고 간접 조명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주방에 확실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부는 플랩장, 하부는 서랍 넣어 수납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가구가 돋보이는 거실이 제대로 디자인된 거실입니다. 예전 거실도 전형적인 앤틱한 분위기 거실이었어요. 벽체에 웨인스코팅, 두꺼운 몰딩, 실링팬에 천장면 테두리마저 문양이 들어간 구조물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디자인이 다른 두 가지 타입의 타일이 섞여 있었어요. 이 요소, 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모두 고급스러운 것들이에요. 조명과 시계도 비싼 제품들이고 소파와 소파 테이블도 고풍스러운 디자인인데 벽과 천장, 바닥의 배경들이 눈에 너무 튀어서 전반적으로 조합이 어우러지지 않아
좋은 인상의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거실을 심플하게 바꾸는 방법, 두꺼운 몰딩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없애도 천장이 10cm는 더 높아 보여요. 우리나라 아파트 천장이 대체로 2300 정도인데 여기에 몰딩이 들어가면 분재선이 생기면서 천장이 더 낮아 보이거든요. 여기처럼 평수가 클수록 가로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물천장과 모서리를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몰딩들을 모두 철거하면서 간결하게 선을 정리했고, 바닥에 걸레바지도 얇게 적용해서 최대한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끔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심플하게 정돈했더니 가구가 훨씬 더 돋보이는 거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거실이 질릴 때쯤 소파나 테이블을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하면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보일 거예요. 거실 조명은 매입등을 최소화하는 대신 우물천장 안쪽에 사방으로 간접조명을 넣었고요. 창가 커튼박스 라인에도 간접조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면서도 천장면을 깔끔하게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 위에도 펜던트 조명을 넣어서 다이닝 공간의 무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안방인데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앤틱한 분위기였어요. 두꺼운 몰딩과 샹딜리에가 있어서 천장이 낮아 보였고 가구와 공간이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침실 모습이었습니다. 붙박이장이 워크인 클로젯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재활용해볼까 하다가 기존 침대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모두 철거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어요. 먼저 안방 벽체 한쪽 면을 정리하고 붙박이장을 쭉 넣으면서 수납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이전 안방에 비하면 수납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길이로만 따지면 6.5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붙박이장을 짤 때 중요한 건 깊이를 620은 맞춰주셔야 해요. 그래야 어깨가 넓은 남성복도 걸리지 않고 수납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J형 타입으로 적용해서 심플한 느낌이 들도록 했어요. 손잡이가 없는 깔끔한 형태를 원하신다면 J손 가공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안방 욕실 옆에 있는 수납장은 브론즈 유리 도어를 적용해서 공간이 좀 더 깊어 보일 수 있도록 했고, 침대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기물들은 최소화했습니다. 기존의 앤틱한 분위기 정점에 있었던 화려한 샹들리에는 모던한 타입의 펜던트 등으로 바꿔서 포인트를 주었고, 기존 우물천장에 조명 박스를 적용해서 눈을 편하도록 간접 조명까지 더해줬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업체를 고를 때 홈 스타일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가구나 소품에 가려진 배경과 마감의 완성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완벽하게 세팅된 사진만 보고 덜컥 업체를 선택하지 마시고 실제 그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처럼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동선, 설계 디테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멋있게만 만들어 두면 실제 생활하면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집은 항상 편안하고 생활이 편리한 게 기본이라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